뭐 북한에서는 공부를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도요. 관심도 없었어요. 저도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냥 저녁에 해가 떨어져야만 집에 들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저희 탈북민 분 중에서 가장 잘 나가시고 성공하신 분이신데 또 이렇게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초동에 있는 본부법인 1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북한 함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 10대 중반 나이에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5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2002년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기간에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 다 마치고 이제 올해로 이제 8년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너무 멋지십니다. 대박이다. 저희 탈북민 분들 중에서 1호 변호사라는 호칭이 있으시던데요. 예. 처음으로 되신 거예요? 예. 와. 제가 운이 좋게도 네. 탈북민 중에서는 뭐 최초로 변호사가 되었고요.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또 후배들이 2명 더 나왔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2호, 3호 탈북민 출신 변호사가 지금 있고요. 네. 두 분 다 열심히 현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제 탈북민 신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도 있습니다. 와우, 진짜 멋지십니다. 앞으로 진짜 후배 변호사님들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 드릴 것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함흥 쪽에서 오셨는데 저도 그쪽 근처이긴 하거든요. 다 양강도 해산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강원도 쪽에서 그쪽에서 배하다가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네, 함흥이랑 안 멀죠. 근데 2002년도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에는 2002년도에 왔습니다. 저 2살 때 오셨네요. 그러네요. 아기 때 진짜로. 네, 제가 아기 때. 제가 참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뭐 한국 분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신 기간이 너무 북한에서보다 여기서가 더 많으시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산 기간보다 살아온 기간이 훨씬 길죠. 길고.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중국에서도 한 5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 중국어는 잘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못하고요. 옛날 중국에서 한 5년 살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또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그게 또 이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그쵸. 그래서 뭐 잘 활용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뭐 초창기에는 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을 따고 싶다. 좀 약간 학점을 잘 받겠다 싶을 때는 중국어 관련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성적을 좀 받고 이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거의 활용을 못해서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다른 언어를 하신다는 게 시야도 넓어지고 되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부모님이랑 다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뭐 나올 때는 사실 뭐 완전히 탈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 규리 씨는 아기가 아니라 그 고난행군 시기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그 고난행군 시기에 저도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뭐 학교에 애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다른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뭐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뭐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먹을거리들을 닥치는 대로 다
가져와서 집에서 그걸로 죽을 끓여 먹고 그렇게 버티다가 97년쯤에 하여튼 저희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한 명 굶주려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굶주려서 돌아가시고, 삼촌도 굶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저희도 사실 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를 이제 뭐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면 우리도 뭐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굶어 죽기 직전에 우리 집 근처에 살던 또 외삼촌이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가 좀 식량을 좀 구해오자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 가면 길거리에 이렇게 먹고 자는 거지들이 있잖아요. 거지들이 길바닥에 떨어지는 음식만 먹고 살아도 배불리 먹고 산다더라. 중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니까, 예, 가서 우리가 식량을 구해오자라고 해서 사실은 갔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중국으로 갔다가 식량을 구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탈출했는데 그게 이제 영원한 북한 탈출이 돼버린 거죠.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으셨네요. 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랑 진짜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억압받고 통제받는 그 같은 생활이 너무 싫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탈북을 했는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 정착 실태 조사를 이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탈북 동기, 탈북 이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보면은 옛날에는 사실 배고파서 경제적 사유가 탈북 사유 중에 이제 1위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언젠가는 좀 순위가 뭐 자유를 찾아서 또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뭐 이런 다른 비경제적 사유로 좀 바뀌어가는 경향이 좀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규리 씨 같은 경우는 뭐 배고파서 뭐 정말 굶주려서 경제적 사유로 탈북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는 그런 건 다 충족이 되고 그런 건 문제 없었는데 너무 억압과 통제와 간섭과 위반하면 또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체제가 싫어서 결국에는 자유를 찾아서 이제 한국에 엉켜있으니까 저랑은 조금 탈북 동기가 이유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렇게 변호사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아유, 규리 씨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한국에 처음에 오셨을 때 나이가 10대이셨다고? 19살이었죠. 거의 20살이 되셨죠? 그렇죠. 20살쯤에 이제 왔죠. 제가 14살에 나왔고, 중국에서 한 5년간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떠돌다가, 한국에 도착했던 19살 정도 됐고, 그때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여기 고등학교 과정을 좀 밟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 제대로 된 공부는 그때부터 했고, 제가 북한에서는 공부를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도요. 관심도 없었어요. 저도요. 그래요. 그래서 북한은 뭐 공부에서 출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못 받고, 집안 배경이 좋거나, 뿌리가 좋거나 이러면 성공하는 거니까, 사실 공부에 대한 그때는 관심도 없었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리고, 노는 걸 또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되게 좀 개구장이었어요. 의외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안경도 끼고 이랬는데, 어릴 적에는 굉장히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바다, 산, 이런 데 맨날 그냥 나가서 뛰놀고. 느낌이 옵니다. 그래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냥 저녁에 해가 떨어져야만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공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의 행군이 이제 겹치면 더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학교 가서 뭐 공부하고 이런다는 건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사치인 거죠. 내가 학교 가서 앉아 있어 봤자 그렇게 하면은 대신
어디 가서 먹을거리를 내가 가져와서 뭔가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학교를 가는 건 저한테 약간 사치 같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공부는 거의 못했고 제대로 된 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노가다를 이제 막노동 예, 막노동을 한 제가 3년 가까이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 예. 어쨌든 거기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노동을 이제 하면서 좀 지냈는데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세요. 예, 한국에서도 선교사님 들어가시고 네. 미국에서도 가시고 뭐 캐나다 뭐 이런 데 가시는데 저는 또 운이 좋게 미국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네. 예, 물론 많은 우리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서 그분들의 이제 케어를 좀 받고 살다가 한국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뭐 그런 케이스였었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저를 좀 케어를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또 학교를 하나 중국에서 이제 만드셨어요. 조선족들을 위한 학교였는데 형식이 그거였고 실제로 사실 뭐 북한 주민들, 북한 탈북민들 케어를 하고 예 그런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드셨고 그 학교에 저 포함해서 북한에서 온 탈북 아이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공부도 했었고 예 그때 뭐 공부를 뭐 잠깐 하긴 했지만 뭐 제대로 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그런 생각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뭐 이제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그래도 신분이 그 학생이니까 뭔가 이제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학교에 다녔던 거고 늘 우리는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죠. 그때부터도요. 그때도 저희가 신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이제 중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을 안 하니까 불법 체류자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잡으면 북한으로 북송해버리기 때문에 늘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해도 어느 날 뭐 공안에 들이닥쳐서 잡아가면 끝이니까 뭐 공부를 할 여유도 없었고 아예 뭐 공부에 대한 생각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한국에 와서 거의 19살, 20살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도 공부의 길을 선택하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공부 말고는 뭐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는 않았죠. 물론 제 하나원 그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산에 나가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쵸. 저는 뭐 한국의 좀 미지의 땅에 와서 정말 내가 이 사회, 이 시스템을 내가 알지 못하면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주변에서도 그 어르신들이 국정원 보호센터나 조사기관에서 만난 선생님들이나 하나원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은 안 되고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가는 건 선택이지만은 한국 사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교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원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냥 부산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건데 뭐 지금 생각해도 저는 뭐 당연한 뭐 결정을 한 것 같고 선택을 한 것 같고 뭐 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교수도 공부하고 계시다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조사하시는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걸 추천한다. 아직 어리니까. 맞아요. 그 말씀 한마디가 또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시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규리씨가 몇 살 때 오셨죠? 한국에? 23살에 왔습니다. 그렇죠. 뭐 아직 뭐 너무 어린 나이니까. 너무 어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충분히 어리죠. 충분히 어리고. 보면 다 저희 선배님들은 아픔 없으신 선배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아픔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죄송한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억압받고 통제받고 물론 이런 사람을 똑같이 겪잖아요. 예. 그거 외에 플러스 이렇게 중국을 걸쳐서 오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북송돼보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건 크게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할 때마다 좀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아 나는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되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어쨌든 또 각자의 또 인생이 있고 또 네. 각자의 또 인생을 살면서도 뭐 경험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또 네. 저희가 경험했던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제3국의 어떤 생활들은 뭐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만 또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는 네. 또 단단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또 규리 씨 같은 경우도 또 제가 생각 못하고 또 다른 우린 그런 분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들 또 생각하시고 또 정말 대담한 어떤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고 누가 그 나이 때 그런 걸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여성 그거를 또 동해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같이 왔잖아요. 또 네. 그거 자체가 또 대단하신 거죠. 저는 오히려 또 우리 규리 씨가 더 부럽기도 하고 훌륭하고. 아유, 부모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전 그거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규리TV였습니다.